그날 밤 조선 총독은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며 말했다. 조선은 영원히 서로를 찢어대며 무너질 것이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로부터 정확히 100년, 2025년 6월. 대한민국은 다시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다. 탄핵으로 무너진 권력, 들끓는 민심, 진영으로 찢긴 정치, 피로와 불신에 잠식된 국민, 그리고 지금 과거 일본 총독 아베 노부유키의 그 불길한 예언이 우리 현실 위로 검은 그림자처럼 들이운다. 이건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이번 대선은 분열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일 것인가? 질문은 하나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은 정말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설계된 운명인가? 1930년대 조선을 지배하던 일본 총독 아베 노부유키. 그는 조선 총독부 마지막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조선인은 영원히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하며 살아갈 것이다. 나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이 문장은 오랫동안 음모론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떤 상징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다. 2025년 현재 한국 정치는 깊게 쪼개졌다. 탄핵, 전국, 보수 진보 간 극단 대립, 서로를 향한 증오와 불신이 일상화됐다. 아베가 언급한 분열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한국 사회를 파고드는 키워드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과연 이 분열은 자연스러운가? 아니면 누군가, 어딘가에서 설계된 구조인가? 아베의 나는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개인의 귀환이 아니다. 그것은 힘의 논리, 과거 식민 지배의 그림자, 그리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구조적 패턴을 가리킨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운가? 아니면 그 그림자 아래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가? 아베 노부유키의 예언 외에도 한국과 일본 관련 예언들은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었다. 일본이 침몰할 것이다. 한국이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다. 군사적 긴장이 폭발할 것이다. 이런 말들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민간 예언서에서 퍼져나가며 한반도 미래를 둘러싼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예언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2025년 현재 동북아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 상태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 충돌 가능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재개입, 일본의 군사력 확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한반도는 지정학적 화약고 한복판에 서 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 될까를 묻는 선거가 아니다. 국가의 생존 전략, 외교안보 재편, 그리고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결정짓는 선택이다. 여기서 다시 의문이 생긴다. 예언은 정말 허무맹랑한가? 아니면 대중이 불안을 해석하는 방식인가? 예언이 지목한 한국의 부상은 강력한 리더십, 냉철한 전략, 그리고 대내적 통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번 선거는 국가가 그 길로 갈 수 있을지를 시험하는 무대다. 2025년 5월 각종 여론조사는 한 가지 신호를 보낸다. 국민은 현 정권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 주요 조사에서 정권 교체 열망은 60%를 웃돈다. 야권 선두 주자 이재명은 높은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그에게는 여전히 높은 비호감도와 사법 리스크가 따라붙는다. 야권 내부에서도 중도층 확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반대편 보수 진영은 더 혼란스럽다. 국민의힘 내부는 후보 난립 상태다. 김문수, 한동훈, 한덕수, 뚜렷한 구심점 없이 분열과 경쟁만 이어진다. 반이재명 연대, 보수 단일화 가능성이 막판 변수로 떠오른다. 그리고 또 하나, 개헌이라는 카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이 문제에서 후보들의 입장은 민심을 가를 새로운 기준이 된다. 질문은 여기에 있다. 누가 분열을 뚫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가? 누가 시대정신을 꿰뚫고 한국 사회의 집단 심리를 움직일 수 있는가? 대선은 숫자 싸움이 아니다. 민심은 언제든 방향을 바꾼다. 그 흐름을 읽지 못하는 자는 무너진다. 현 시점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정권 교체다.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여론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정구, 이후 결집한 야권 지지층, 흔들리는 중도, 분열된 보수, 모든 조건이 이재명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보수 진영의 막판 결집이다. 단일화, 반이재명 연대, 개헌 카드. 이 변수들이 결합할 경우 중도층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민심은 급격히 안정을 택할 수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다. 국제 정세 악화, 북한 도발, 대형 정치 스캔들,
이런 사건은 선거 막판 판도를 한순간에 바꿔버린다. 선거는 결국 숫자 싸움이 아니라 심리전이다. 국민은 안정, 두려움, 기대, 분노에 따라 표를 던진다. 누가 이 심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읽어내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질문은 여기서 다시 정리된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승패 게임이 아니다. 한국은 지금 분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예언이 말하듯 또다시 반복과 붕괴의 길로 접어드는가? 2025년 대한민국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있다. 이것은 한 사회가 반복된 분열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지, 혹은 다시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 것인지를 시험하는 무대다. 아베 노부유키의 예언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다. 그것은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구조적 상처, 힘의 공백, 내부 분열의 역사, 그리고 반복되는 권력 싸움의 상징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이번 대선에서 한국은 과거를 끝낼 수 있는가? 아니면 또다시 반복의 함정에 빠질 것인가? 국민은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 강력한 리더십, 냉철한 전략, 미래지향적 비전, 이 모든 것은 분열을 극복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줄 수 있다. 예언은 미래를 정하지 않는다. 미래를 만드는 것은 지금 이 선택이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눈앞에 있다. 왜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 이번 대선의 진짜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라.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한국 사회의 미스터리들, 다음 편에서 계속된다.